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 공포용 여론조사만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표용은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표용 여론조사는 윤석열에 보고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 뭐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공표 보도된 것만 이제 보고했다. 유통이 돼야 되는데 신 교수가 공개한 그 파일에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공표 보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표 보도 불가. 예. 근데 공표 보도 불가 파일이 강혜경 씨가 공개한 파일에도 똑같이 돼 있고 빨간색으로 이건 유출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 파일이 계속 여의도 뭐 캠프에서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보고 혹은 후보까지 봤다면 이거는 사실 공표가 된 거죠. 공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작 증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붙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 뭐 어떤 대학교 때 이제 실험실에서 통계 학습할 때 이제 그때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 필드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것이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조작이 됐을지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은 공표된 것들도 혹시 조작이 됐던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는 공표 보도된 것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미래한국연구소 그 대표 쪽만 지금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표된 것들도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철규 의원이 대선 사실은 이 뉴스타파 신용한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명태균 씨는 뭐 노컷뉴스 취재진 만나가지고 공표용만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철규 의원의 말이 거짓인 걸로 명태균 씨가 사실상 인정을 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것도 중요한 좀 전에 부분이고. 이제 택수 대표께서 최고 전문가시니까 대한민국을 아주 공인된 전문가시니까 이제 조작 여부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금방 아실 거는 같고 제가 9차 여론조사 제가 오픈한 9차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저는 비전문가로서 그래도 조금은 해석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건 조작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심기경호 차원에서 후보한테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 동기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를 굳이 조작해서 뭐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내일이면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샘플은 이제 약 5천 샘플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들였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응답이 5천 중에 2,8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200명이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조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전 제목만 봤어요. 요새 뉴스를 거의 못 봐서 거기에 보면 유출된 것 같다. 나만 보려 작성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만 보려 작성했다. 그런데 유출됐다. 그러면 본인이 유출하지 않으면 누가 유출했냐? 그 회사는 두 분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이 강혜경 씨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아직 저는 영상을 못 봤어요. 누가 뉴스타파에서 메모장 하나를 공개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9차만 한 건지 1차부터 8차만 한 건지 모르지만 대충 그 9개가 다 작성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메모장 하나에 서머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명태균 씨도 여론조사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명을 해야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높은 전문가라는 걸 스스로 얘기한 것인데 본인은 딱 37쪽짜리 페이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쪽짜리로 왜 서머리를 하겠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려는 목적이겠죠. 메모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고하기 위한. 그렇죠. 메모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고 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명태균 보고 경로 추적한 뭐 파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만든 거죠. 명태균 보고서
선거 캠프로 가고 또 카톡 문자로 메모장이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공표용 여론조사는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명태균의 보고서가 선거 캠프에서 네네. 쓰였을 가능성. 또 한 가지만 제가 이런 건 이제 추론이죠. 네. 합리적 추론이죠. 자기 혼자 보기 위해서 우리 이택수 대표님 네. 혼자 보기 위해서 5,000 샘플씩 조사를 하나요? 대표님 하세요? 혼자 아니, 나 혼자 봐야지. 이렇게.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선 여론조사 이택수, 이재명, 윤석열 놓고 내가 1등으로 조작해서 내가 뭐 그것도 한 500명이면 충분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5천 명으로 네. 할 리는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이 왜 네. 유출 얘기를 하고 하는 건지를 제가 추정해 보면 네. 결국 이제 이것도 메신저를 오염시키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유출이 되었다 그래서 찌라시에 돌아다니는 거를 네. 제가 어디선가 주었다 이런 음. 이제 주장을 하겠죠. 뭐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하고 명태균 연수사 사용한 적 없다라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맨 처음에 나만 보려고 했다라고 했지만은 뉴스타파 이제 보도가 나온 거, 뭐 메모 발견된 것이나 아니면 뭐 노컷뉴스나 이런데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공표용만 뭐 보고를 했다. 네. 뭐 미공표 안 했다. 또 그걸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건 모르겠지만 네. 공표용은 보고했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고소한 이런 부분들 과연 이게 또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사용이 됐다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 자체는 사용이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이건 이택수 대표님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비공표 자체 조사를 공표 조사처럼 말하면서 조작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강혜경 씨가 조작범이구나. 뭐 거짓 보도 한결에 고소됐다. 다음은 뉴스타파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공표 자체 조사를 공표 조사처럼 말하면서 조작으로 보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데 같은 것처럼 섞어서 보도해서 이게 문제다라는 명태균 씨의 반박이에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제 이런 비유를 했는데 네. 집에 있는 스캐너에 5만 원짜리를 스캔해서 자기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쇄해 가지고 네. 누구한테 줘서 그게 유통이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처럼 비공표 보도라고 분명히 보고서에는 써놨지만 네. 이게 보도는 안 되더라도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이게 여의도 전가에 퍼지면 그건 공표거든요. 그럼 공표되는 순간 똑같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표 보도 여론사랑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들, 그러니까 과태료 물고 경고받고 이런 조사기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뭐 공표하려고 보도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를 합니다. 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이건 공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모들 혹은 뭐 VIP한테 당신만 보십시오라고 줬어도 이건 공표거든요. 그 순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 보여주면 그게 그럼요. 예. 언론 통해서 나오지 않아도 의뢰자가 이제 아니면 그건 다 공표한 의뢰자가 거예요. 아니면. 예, 근데 지금 벌써 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정도면 네.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고, 그렇죠. 뭐 카톡으로 전달된 것들도 다 공표로 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공표 보도 조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한 사람의 비적합 샘플이 들어간다고. 네.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걸 복사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당일날 했던 샘플을 복사해서 붙이든지 네.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시키면 이거는 상당한 중대 범죄로 선관위에서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하. 근데 지금 보면은 명태균 씨가 했던 그 의뢰했던 얘기했던 네. 그 조사가 뭔가 조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의혹도 네. 좀 나오고 있는 게 녹취에서 보면은 뭐 네. 2% 이기게 윤석열 예, 홍준표 예. 이기게 뭐 그러니까 어디에 공표되지 않은 가지고 것이니까 이런 상관이 거. 없다라고 했는데 네, 네. 그것도 이제 보도는 안 됐지만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대 사안이 돼버린 거고, 이제 공표 보도된 거는 손을 안 댔다라고 하는데 뭐 갤럽하고 비교했을 때 또 네. 다른 조사기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작은 안 했더라도 네. 뭔가 이 규제의 어떤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오전 시간에만 막 한두 시간에 집중해서 해버리면 미국도 그렇지만 오전에 조사하면 약간 보수 성향.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응답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직 혹은 학생, 네. 가정주부층에서 국민의힘 혹은 보수정당 후보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아침에 그냥 몰빵을 해버리면 그거는 근데 여론조사 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했는지, 네, 몇 시에 언제 했는지 그리고 안심번호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다 발표를 해야 돼요. 다 공개하고 여론조사 심연에 등록하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RDD의 경우에는 RDD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안심번호가 아니라 네. 그냥 010 다음에 8,500개 정도의 국번이 있는데 그 뒤에 0000부터 99까지 만들어 놓고 랜덤 돌려요. 샘플링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RDD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론조사 한지를 선관위에서 모릅니다. PNR에서 만약에 굉장히 여론조사를 많이 했다면 네. 근데 만약에 머니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것들은 선관위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선관위에서는 모르죠. 보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도 안 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언론사에서 의뢰했더라도 네네. 보도 안 하면은 그게 그냥. 근데 RDD는 모른다. 선관위에서 모르니까. RDD 자체. 안심번호는 선관위에서 우리가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를 이제 계속 하죠. 네. 보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RDD 방식은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해도 네. 선관위에서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는 최근 들어서 비공표 조사들도 네. 일단 등록은 해서 선관위에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해라.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당신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PNR이 만약에 조사를 여러 개 했는데 표지 오차가 늘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 45% 평균 지지율이 나왔다면 어떤 조사에는 48%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조사에 42%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활용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편법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아직까지는 뭐 그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PNR은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선관위에서 그걸 다 가져갔거나 조사하지 예, 않고 아직 있군요. 검찰에서 그걸 다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가중치 주는 뭐 방법이나 연령별 네. 아니면 무응답 표본 이걸 어떻게 보정하느냐, 어떻게 보정했겠느냐 네네. 추정해 보자면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까? 이제 가중치는 성연령 지역별로 두게 되는데 네. 그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인구 센서스에 의해서 이제 가중치 부여해요. 그거는 아마 장난 안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와 있으니까. 공표 보도되는 거는 여론조사 심의원에 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에도 무슨 처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건드렸는데 합법적인 태도에서 뭐 시간대를 너무 집중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조사하고 발표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표 보도 안 한 것들은 이미 복붙해서 여론 조작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게 여론 조작이 이제 밝혀진 거고 네. 공표 보도된 것들은 공표 보도된 것도. 아마 그렇게 뭐 그 주요한 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그 기술을 좀 피지 않았을까라는 네. 어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RDD하고 안심번호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RDD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선관위가 모를 수 있다. 그렇죠. 자체 번호로 하는 거고 네. 언론사 의뢰는 또 신고 의무가 없어요. 보도할 때만 사후에 등록하는 거지 사전에는 신고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가 그런 허점들이 있는 거를 최근에 이 명태균 씨 사건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좀 보완을 하려고 공청회도 어제 했고요. 지금 제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